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좋네요, 여기. 네. 저도 오늘 이렇게 그 책 출간 기념으로 이렇게 작가님 여기 신시모도죠? 네, 신시모도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그 제가 제 채널에서 진행하는 프로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도연 만나러 갑니다. 이런 네. 프로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저자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 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팬입니다. 사인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섬에 네. 섬이랑 그렇게 크게 인연 있는 분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스님들은 이제 네. 산에 보통 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저도 제가 주로 머물고 있는 곳이 강남의 봉은사거든요. 예, 예. 예전엔 거기가 섬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죠. 완전 그냥 육지가 네, 된 지 네. 꽤 오래됐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캠핑이라는 것도 새롭고 네. 그 섬이라는 것도 새롭긴 한데 저는 처음에 이 책 제목이 이제 아일랜드잖아요. 네. 예, 아일랜드 섬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그 불교 경전에 우리 모두는 다 섬이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모두가 다 각자가 그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다 이렇게 섬처럼 독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의미로서 보면 다들 떨어져 있는 각기 존재다 이렇게도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 섬은 아래 이렇게 섬 아래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또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섬 그러면 참 인간과 닮아 있다. 서로 각자의 주체성이 있으면서 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섬이 아니냐. 자, 이런 부분에서 부처님께서도 마지막에 유훈을 남기셨을 때 모두 스스로가 섬이기 때문에 자기를 등불로 삼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열반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불교적으로도 섬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것이긴 해요. 이게 작가님에게는 뭐 이런 유사한 생각을 혹시 하셨는지 궁금하긴 해요. 이게 저는 섬하면 이런 느낌이 이제 많이 오는데 네네. 작가님은 섬을 많이 오신 입장에서 네네. 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이 섬을 기준으로 봐도 제 책에도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시모도라고 그러니까 본래 명칭은 신도, 시도, 모도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세 개의 섬이 떨어져 있다가 네. 그 예전에 이제 다리로 연결되면서 신시모도, 그러니까 명칭이 바뀐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사람들은 신시모도라고 이제 세 개의 섬이지만 하나의 섬. 지금 말씀하신 거랑 거의 약간 비슷하죠. 네. 그런 내용 이제 형제의 섬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섬을 찾았던 계기 자체도 친구들에 의해서 뜻밖해. 네. 의도치 않게 계획 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속았다고 해야 되나? 펜션 갈 줄 알았는데 예, 펜션 가서 뭐 그냥 섬에 가자고 펜션 가서 뭐 조개구이 먹고 바베큐 먹고 하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 네. 이렇더라고요. 근데 그날 덕족도라는 섬이거든요. 네. 처음 갔던 섬인데 그날 그 시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좋았던 것인지 아니면 그 소나무 숲 사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좋았던 것인지 단 하루였는데 이제 그날부터 제가 섬을 사랑하는 여행자가 된 거죠. 그러셨군요. 네. 섬이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어떤 점이? 저도 와보니 섬이 참 좋구나라는 네. 거는 알겠는데 무거운 짐을 메고 이렇게까지 뭔가 설치를 하고 네. 그 정도의 이제 고생이잖아요. 네네. 고생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집필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어려워 보이고 저걸 왜 도대체 해야 하나. 그래서 심지어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서 안 왔었어요. 근데 펜션 가자는 말에 속아서 왔던 게 이거였는데 막상 해보면 이제 제일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던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게 무겁지 않다.
산새들, 그러니까 뭐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뭐 들꽃과 인사하고 바라 노래도 부르고 그러다 보면 금방이에요. 쉽지 않. 그러니까 뭐 이 과정들이 싫다고 하면 싫은데 이 섬에는 도시에서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어떤 관광지를 가더라도 뭔가 사람의 손때가 타 있는. 물론 이런 가까운 섬들은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약간만 멀리 나가면 뭐 구롭도라든지 뭐 저기 뭐 백야도라든지 뭐 이런 섬들, 뭐 하와도 뭐 그러니까 좀 이제 무인도도 있고요. 네. 그런 섬들은 보면 뭔가 특히 구롭도는 사람의 손때가 거의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실 열매 가구에 사시는 분들이 사시는데 그분들이 사는 공간만을 제외하고는 다 그대로예요. 뭐 해변 하나, 풀 하나, 등산 하나, 그 언덕 위에서 뛰놀고 있는 꽃사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진으로 보는 거랑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사진으로 보는 거랑 또 그게 그 사진이 아무리 예쁘다 한데 아무리 아름답다고 한데 내 눈에 담는 것보다는 예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섬을 다니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가 생활 중에 하나로 이제 섬 캠핑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신데 네. 다른 여가 또 다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섬만의 이제 매력이 있는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번 또 같은 섬을 와도 여기도 한 10번 오셨다 그랬는데 네네.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상황, 뭐 어떤 날은 비가 오고 네. 어떤 날은 또 쨍쨍 오늘처럼 또 어떤 좋은 추억과 기억이 있어서 네. 또 찾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지금 딱 문득 떠오르는 섬에서의 좋았던 기억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섬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풍경도 풍경이지만 그 마을 주민들하고의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사연, 그러니까 그 덕적도라는 섬에 예를 들자면 그 섬에 이제 밭지림이라는 해변이에요. 네. 그 해변의 안쪽에 이제 숲속에 사시는 할아버님이 계시는데 그 해변의 수호자십니다. 그분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곳에 가면 낯선 이방인일 뿐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오셔서 여기에서는 뭐 그 화롯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를 구워 먹는다든지 하지 말고 저쪽 못하게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덕적도도 한 10번 이상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올 때마다 늘 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면을 트게 되고 지금도 인사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도 자연이지만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 특히 작은 섬들이요. 네. 작은 섬들은 관광객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예, 저희들 가면 그렇게 반가워하세요. 우리 손주가 온 것처럼. 그리고 저도 물론 바란 건 아닌데 네. 그렇게 얘기 나누고 잠시 안부 묻고 하다 보면 여지없이 그 잠깐인데 제 손에는 무언가 들려 있습니다. 아주 작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뭐 작은 뭐 나물이라도 아니면 그 앞바다에서 나왔던 모시기족이라도 이렇게 그냥 보내주시는 않더라고요. 물론 그런 걸 바란 건 아닌데 그분들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섬이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고립인데 네. 그 고립된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 간의 정이 굉장히 깊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저는 작가님의 이제 책도 네. 이렇게 아직 출간이 아직 되진 않았으나 네. 미리 이렇게 좀 받아봐서 네, 네, 네.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많은 정서가 담겨 있고 사진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섬에서 그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정서를 많이 느꼈다 이런 생각은 또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섬을 오게 하였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말씀 중에 이제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펜션인 줄 알았는데 왔다.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인간적인 스토리로 들리면서도 네네. 사실 그거는 하나 이제 보여진 현상인데 네.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불러서 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빠져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네. 작가님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 친구들이 어쨌든 이 처음에 그 물꼬를 터줬다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빠져들 수 있었느냐라는 그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책에는 그런 부분이 잘 설명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나는 누구인가, 네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 이분이 어떤데 결핍이 있나? 그러니까 결핍이라는 것은 네네. 우리가 그냥 배고파서 허기지는 것도 결핍이고, 네네, 그쵸. 아니면 뭐 사람을 못 만나서 그리운 것도 결핍이고, 네. 그 뭐 돈이 부족한 것도 결핍일 수 있겠지만 네네. 사람마다 다 다른 이유의 결핍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혹시 그런 스스로 나는 왜 섬을 계속 가지라는 물음 속에서 예, 예. 어떤 결핍이나 아니면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섬을 가는 것 같다 이런 걸 혹시 찾으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도전입니다. 물론 섬을 좋아하고 그 섬을 좋아하고 섬을 찾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가는 것보다 목표를 만들어서 백개섬 이야기. 네. 지금도 뭐 꾸준히 글을 쓰고 있긴, 예전부터 써왔던 거, 이 책을 쓰기 전부터 써왔고요. 네. 그런 목표를 정해두고 가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글을 쓰게 된 것도 그렇습니다. 그날의 그 시간이, 그 서해 그 가망머리 낙조대 그 노을이, 네. 개머리 언덕의 그 야경이 저를 시인이 되게 만들더라고요. 시인으로 만들어준다. 예. 예. 그때마다 짧게 쓰던 것들을, 그러니까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게 짧게 쓰던 것들도 그런 것들을 모아오고 또 읽다 보면 또 다른 섬을 어느새 또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섬 여행을 갔다 오면 갔다 오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갔다 오면 늘 그날에 있었던 일, 어떻게 갔다 왔고, 제가 일기 쓰시듯이 쓰면 이렇게 그날 배 타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섬에서는 무엇을 먹었고, 어떤 할머니를 만나 이렇게 쓰면 다시 그 섬으로 돌아가 있어요. 제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또 다음 섬을 또 찾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알기로 카페랑 블로그를 네네.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즐길 때랑 네. 나눌 때 네. 나누면 같이 나눠서 좋고 사람들이 또 반응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뭔가 또 채워지는 것도 있고 사회적 동물이 인간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혼자 이렇게 내 눈과 귀와 느낌으로 담을 때랑 이것을 누군가에게 이제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이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닌가, 공유하기 위해서 네네. 찍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그 찍는 시간만큼은 내가 이 시간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딜레마 같은 건 없으세요? 그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네. 없었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 딜레마에 빠졌던 이유가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페를 좀 키우고 더 키우고 싶다는 욕심, 내 블로그에 방문자가 좀 늘어났으면 하는 욕심, 인스타에 좋아요가 더 많이 눌렸으면 하는 욕심 때문에 네. 한동안은 섬을 그대로 즐기지 못하고 그냥 정보 수집 예. 아니면 뭐 도장 깨기 뭐 이런 느낌으로 다닐 수도 있었는데요. 네. 이게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모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해진 거죠. 어느 순간에 네. 아무 데도 갈 수가 없고 가게 되면 혼자 가거나 정말 친한 한 사람하고만 가거나 네. 이때부터, 그러니까 그게 불과 한 3년 전이죠. 딜레마가 왔던 시기가 한 5년 전인 것 같은데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선 캠핑을 왜 시작했는지, 백패킹을 왜 시작했는지 그런 걸 돌아볼 수 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늘 사람들을 이끌고 다녀야 됐고요. 많게는 100명까지도 데리고 다녀봤거든요. 늘 복잡했어야 됐고, 늘 이끌어야 했고, 늘 뭔가에 보여지는데 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많이 이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코로나 이전의 여행과 지금의 여행은 조금 입장이 달라지신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요즘은 소수 그리고 나만의 시간을 좀 많이 찾는 편이에요. 그리고 도장 깨기 이런다기보다 그 섬에 가게 되면 바위 하나, 뭐 선녀바위도 있고, 뭐 부자바위도 뭐죠, 이런 바위들도 뭐 이런 풍경 하나 모두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모두 이제 돌아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시간이 아무래도 혼자 가면 남으니까요. 네. 네네.
그렇게 이제 뭔가 조금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도 네네. 이렇게 가지게 되셨고 많이 좀 입장이 좀 달라지신 것 같네요. 네. 물론 섬이 좋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제 그 아무래도 이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이제 네네. 그 사람들도 또 생각하게 그렇지. 되고 네네. 그 안에서의 또 새로운 자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하신 것 같아요. 아, 지금 소재성 작가님, 네. 네, 소재성 작가님이 이 프로필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약간 공개하기 어려워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뭐, 그건 예, 아니고요. 뭐, 예. 저 이제 무역회사. 아, 예. 예. 그 부품 수입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굳이 책에 넣을 만한 인력은 아닌 것 같아서. 매칭이 잘 안 돼서. 네네. 아, 예, 예. 그러셨구나. 근데 예.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더 많이 떠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예. 그 직장인, 물론 직장인도 뭐 주말에는 자유가 있겠지만, 이런 뭐 해외여행이라든지 뭐 100개의 섬을 다닌다든지 100개 산을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은 남들보다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이제 하시는 사장님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데 에너지를 쓰고 싶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자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유는 이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일 것 같아요. 네네. 이 시간을 나는 돈을 더 버는 데 쓸 것이냐, 네, 거래처 맞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데 쓸 것이냐, 아니면 내 여가를 좀 더 즐기는 데 쓸 것이냐라는 것인데 주로 이제 여가 쪽에 많이 쓰시려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30대 중반까지는 정말 일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그러니까 제가 좀 창업을 일찍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29살 잘 다니던 회사. 지금 생각하면 어떨 때 보면 괜히 그만뒀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네. 왜냐하면 늘 이제 사업이라는 게 늘 뭔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일만 하루에 4시간, 그러니까 저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한 10년 가까이를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만 쉬고 그렇게 일해 오다가 어느 순간 그것도 착 놓게 되더라고요. 그걸, 그러니까 캠핑은 간간히 갔었는데 그걸 바꿔준 게 백패킹입니다. 그런 생활을, 그러니까 그런 일밖에 모르던 삶을 이제 그 리듬을 깨준 게 백패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패킹을 안 했으면 아직도 잘 모르고 열심히 이제 일 예, 중심으로 살았을 것 같은데, 백패킹 하고 이렇게 일을 하실 때랑 네. 또 조금 정신없이 일을 많이 할 때랑 좀 상태가 다르신가요? 많이 다르죠.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일밖에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 마지막에는 30대 중반에 굳이 초반에는 거의 한 달에 하루 이틀밖에 안 쉬었다고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도 백패킹을 시작할 즈음에도 그냥 주 6일 주 6일 근무했었어요. 네, 그냥 제가 놀면은 왠지 돈 나가는 것 같고 내가 일하면 이만큼 돈 더 들어오는데 예. 일을 내가 더 많이 하면 확실히 더 네, 들어온다라는 거는 네. 일은 늘 많았으니까요. 네. 예. 그런 건데 지금은 주 5일입니다. 장종의 발전이죠. 주 5일째를 살고 계시군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직원들은 다 주 5일이고, 네. 네, 주 5일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제 삶에 휴가가 생겼습니다. 네. 2박 3일 어딜 가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네. 예. 근데 백패킹을 시작하면서 2박 3일도 다녀오게 됐고요. 네. 해외도 그전에는 한두 번? 근데 그 백패킹 이후에 해외를 훨씬 더 많이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여행을 좋아하는 여행자가 되다 보니까 단순하게 섬도 좋지만 네. 해외도 이제 눈이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군요. 궁극적으로는 해외에서 지금 일본에서는 백패킹을 좀 해봤는데 네. 예, 여러 나라에서 여러 국가에서 캠핑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꿈은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리밋을 숫자를 정해놓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해외에서 해보는 것도요. 그러면 이제 뭐 오늘의 마지막으로 네. 질문이 될 텐데요. 이제 인생의 어떤 목표나 그 꿈 방향성이 네. 어떠세요? 지금 뭐
결국 사업으로 돈 버는 것도 이제 나중에 은퇴를 준비하는 개념이 네네. 있는 것이고, 누구나가 다 은퇴를 준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노후에도 이런 백뱅킹을 하려면 또 돈도 많이 벌어놔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때도 역시 지금처럼 주 5일제로 하면서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떠세요? 삶의 그 뭐 목표라든지 이런 방향성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시려고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벌써 사업을 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죠. 10여 년이 돼 가는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러니까 늘 뭔가를 해야 했어요. 네. 늘 새로운 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회사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만들어야 되고, 늘 이게 잘 된다고 해서 여기에 안주하면 다음 해 할 게 없더라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지치지 않는 이상은 뭔가 끊임없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계획했던, 물론 중간에 어려웠을 때도 있었는데, 그 어려웠던 걸 해결해 준 것도 캠핑입니다.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업을 하건 캠핑을 가건 네. 이게 수십 년 지나도 이렇게 살아갈 것 같다.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이 비중을, 지금은 주 5일에서 캠핑이 뭐 하루나 이틀, 뭐 매주 가는 건 아니겠지만, 네. 뭐 이 비중을 어떻게 더 많이 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삶의 이런 것인지, 아니면 뭐 한 달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캠핑은 이 정도가 적당하다. 나중에 내가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매주 다녔습니다. 네. 매주 다녔고, 지금도 굳이, 그러니까 섬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에서,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한 1.5회 정도? 한 달을로요? 그러니까 캠핑 시간만 하면 캠핑 시간만 하면 1.5회 정도 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달에 1.5회. 네. 그게 코로나 때문에도 있기도 하고요. 어느새 이제 벌써 코로나가 한 2, 3년 지났잖아요. 네. 그게 또 익숙해지고 또 그게 또 앞으로도 아마 뭐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요즘 자연인이라고 하는데, 네. 자연인의 과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쵸. 자연인은 거의 자연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인데, 작가님은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여가로서 네, 여가를 맞습니다. 꾸준하게 네네. 캠핑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서 삶의 중심은 늘 이제 현재 그 일과 가족과 여기에 있으신 것이고, 네, 맞습니다. 이제 건전한 여가 생활을 성캠핑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아일랜드 저자이신 소재성 작가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 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매력을 못 느끼고 살았는데, 옆에서 이제 좋아하시는 분을 만나니까, 네네. 섬이라는 곳이 다소 불편함이 있는 곳이지만, 섬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이 있겠다라는 것이 또 새삼 알게 네.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같이 도전해 보시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같이 섬 캠핑 네네. 제가 한번 배우러 오겠습니다. 제가 네. 붙잡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